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논술 기초반 첫날 개강일이에요. 그죠? 강의 계획서가 아마 나갔을 텐데 선생님도 그거 좀 한번 펼쳐볼까요? 자, 우리가 논술은 이제 이 기초반 8주 과정과 그리고 이제 실전반이 또 이어서 그죠? 8주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시험 11월 우리 첫째 주 정도에 1차 시험 보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기초반 8주 그리고 실전반 8주 그리고 이제 또 모의고사반에 가서 한 8주 정도 이제 논술 시험을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제 시험장에 이제 입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초반은 말 그대로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논술 20점 배점이 되어 있는 구조 아주 중요 과목이에요.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1점 확보하려고 엄청 많은 것들을 암기하시거든요. 근데 논술은 물론 전공 과목에 대한 우리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탄탄히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 분석을 잘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 제시문에서 잘 찾아서 담아냈을 때 쉽게 20점이 나온다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육과정에 공들이는 거에 어느 정도의 노력만 선생님이 하시면 19점에서 20점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 논술이 15, 16점도 나왔을 때는 합격할 확률이 매우 낮아지는 또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4.5점을 교육과정에서 다른 사람이랑 차이를 낸다는 건 공부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싸움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술에서 19점, 20점, 20점 만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목표를 잡고 이제 논술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이 논술 시험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요즘 최근 경향으로 오면 올수록 우리 선생님들 풀기 아주 좋아지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제시문에서 있는 그대로 찾아서 담아냈을 때 고득점이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채점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10,000명 이상이 보는 이 시험에서 논술지가 이제 왕창 이제 채점자들 손에 들어갔을 때 채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죠 형평성 논란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 생기고 선생님들 시험 다녀오셔서 나도 똑같이 썼는데 점수가 낮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면서 평가원에서 위험 부담을 좀 낮추기도 해야 하고 또 이 어떤 이론 그러니까 1차 이 선생님들이 지식을 보는 시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제시문에 많은 내용을 담아놨어요. 걔를 잘 안고 가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논술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매일 논술을 일정 시간 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 일정에 변화가 생겨야 되죠. 이제 그건 우리 계획표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우리 이제 8주 논술 기초반 진행되는 일정 오늘 4월 6일입니다. 그죠? 첫 주. 이제 아마 논술을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접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체계를 바르게 좀 잡아보겠다라고 해서 강의를 수강한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제 논술 서본결 어떻게 체계를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또 문제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답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1주차 논술의 이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첫날이라서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옆에 보면 2, 3주차부터는 지난주에 배부된 과제를 해설한다 이런 말이 나갔는데 지금 우리 기초반은 이 본 강의 때 논술 한 문제를 하고요. 이제 기출문제 한 문제를 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매주 과제로 한 문제씩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 문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출 문제고 또 하나는 소문학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공부한 이론을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문장력을 좀 기르고 생각을 글로 이렇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기 위한 소문학 문제 4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럼 총 8주 중에 매주 본 강의 때는 한 문제씩 푸는 거죠. 기출문제를 한 문제씩 풀고 과제로 나가는 문제가 8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기출문제가 4문제 그리고 또 4문제는 소문학 문제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궁극적으로는 16문제를 선생님들이 이제 푸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1주차에도 아마 과제가 소문학 문제로 하나 나갔을 거예요. 그건 우리 선생님들이 집에서 풀어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2주차 때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3주차 문제는 2주차에 나간 문제는 3주차 때 해설 강의를 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교시는 개요도 작성 훈련 그랬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한번 저랑 함께 이제 1, 2, 3주차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저가 함께 선생님들과 문제 분석과 개요 작성하는 것을 같이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저랑 서본 결의 구조를 잡았다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시험지에 답안지에 한번 논술글을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술이 60분 동안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선생님들? 60분 동안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 분석하시고 개요도의 그 초안지에 개요도를 짜고 이제 중요 내용을 담고 그런 다음에 얘를 답안지에 옮기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얘가 60분 동안 진행되려면 나름대로 시간 분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문제 분석하고 무엇을 쓰라는 거구나. 제시문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답이 있네라고 체크하는데 한 10분 정도. 그러면서 바로 개요를 초안지에 이제 논술은 초안지가 있어요. 우리 오늘 자료로 아마 초안지가 나갔을 거예요. 초안지에 선생님들이 답을 대략적으로 빨리빨리 기록하는 이 전 과정이 한 20분에서 25분. 여기까지 다 완료되면 이제 얘를 바탕으로 뭐 해야 돼요? 제출할, 우리 채점자들한테 제출할 답안지에 문장으로 옮겨 써야 되죠. 개요도를 보고 옮겨 쓰는데 또 한 20분에서 25분 걸려요. 우리 선생님들 글 쓰는 속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잡아야 해요. 그러고 나면 한 50분 정도의 시간이 가는 거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퇴고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간 훈련도 하셔야 하는데 이제 저랑 같이 1, 2, 3주 차는 개요를 짠단 말이에요. 문제 분석을 같이 하고 개요를 함께 짜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이 3교시에 제가 담아놓은 논술글 작성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짠 개요를 바탕으로 이제 제대로 된 답을 한번 써나가는 그런 시간을 1, 2, 3주차까지는 같이 함께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련 그 각각의 논제에 대한 읽기 자료를 저랑 같이 이제 보면서 조금 유아교육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논술은 우리 선생님들이 글을 쓰는 방법도 훈련해야 하지만 교육이란 이런 거지, 유아 교육은 이런 어떤 특성에 기반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지, 교사는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자질을 갖춰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곧 어떻게 보면 2차에서 우리 선생님들 면접 보거나 이럴 때 그 선생님들의 자질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우리가 내면을 좀 가꾸는 시간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매 시간 선생님들 공을 들이고 계시지만 논술 이 읽기 자료 같이 보는 시간은 내가 좀 다 내려놓고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또 마음으로 접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주 이제 강의가 이렇게 마지막은 읽기 자료 저랑 같이 보충 자료를 보는 걸로 끝이 날 텐데요. 4주차부터는 섹션이 나눠지고 내용이 좀 달라지네요, 그죠? 4주차부터는 이제 1교시가 지난주에 나간 과제 해설 계속 들어가고요, 그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다룬 문제 답안을 이제 보면서 적절하게 쓴 문장이 있고 또 고쳐야 할 문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모아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왜 이 문장이 부적절한지, 그럼 바람직하게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비문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이 문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또 이해가 생기면서 본인들도 바람직한 또 문장 진술을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1교시에 갖고요. 2교시를 보면 이제는 저랑 같이 개요도 분석 안 하네요.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60분간 문제 분석하고 개요도 써서 논술문에 옮기는 것까지를 다 오롯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주차부터는 이제 바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교시에 제가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분석하고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또 그와 관련된 이제 이론이나 읽기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8주차 진행되는 그 전반적인 일정을 이제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봤고요. 이제 그 논술 기초반은 기출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 기출 문제를 12문제를 다루게 돼요, 선생님들. 2011년도 문제부터 우리 작년 시험 문제까지를 다루는데 2013년도에도 추시가 한 번 있었어요. 본 시험이 한 번 있었고,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 본 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우리가 아직 교육과정에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배우지 않았거든요. 교육과정 포트폴리오 평가가
6월에 저희가 이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4, 5월 기초반 과정에서는 이론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걔는 제가 이후 실전반에서 문제를 변형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풀어볼 예정이고, 그 문제를 제외한 2011년부터 2021년 작년 기출문제까지는 모두 다 이 과정에서 저랑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주제를 할지 이런 것들은 사전 안내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바로 문제를 선생님들이 접하시고 분석하고 푸는 게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안내는 되지 않고요. 자료를 열어보시면 그때 이제 문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주부터 8주까지 같은 방식으로 매 시간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자료 프린트물로 진행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주차라서 논술의 이해 자료가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거 바탕으로 함께 진행하고요. 이제 매주 논술 문제와 그리고 논술지 그리고 개요도랑 해설 답안 나가고, 그리고 이제 논술 첨삭 자료, 우리 이 논술 첨삭 자료가 이제 바람직한 문장 예와 잘못된 문장 예가 담겨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주 보면서 틀린 문장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해 나가고요. 그리고 주제별 읽기 자료 이렇게 진행된 이런 자료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밑에 보니까 1주에서 8주까지 우리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본 강의에서 매주 기출문제 한 문제씩 다루죠. 총 8문제. 그리고 또 1주, 8주, 이 8주 기간 내내 과제가 하나씩 나가는데, 그 과제가 4문제는 소문학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아래 지금 예시, 이게 이번 주 문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메니우스 직관의 원리, 그리고 루소 합자연의 원리, 페살로치 노작의 원리 하나씩 써놓고, 자, 이 원리를 설명하고 이것이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각각 한번 생각을 풀어봐라. 이걸 지금 문제로 냈거든요. 그럼 우리 이 문제 지금 풀 건 아니지만, 코메니우스 직관의 원리 뭐 하라는 거야? 교육을 할 때는 그쵸, 뭔가 추상적인 어떤 언어에 의존한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면서 감각을 통해서 지식을 그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쓰고 나서 이것이 우리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건 뭐냐, 유아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라는 것을 이렇게 제안하는 것인가, 걔에 대해서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직관의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 유아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 이런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런 어떤 훈련을 4번 정도, 성문학 4문제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 또 4주는 기출문제가 또 추가로 해서 나가서 우리 선생님들 과제로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좋아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제 논술 연습 방법하고 나오네요. 아직 논술 쓰는 방법 배우지도 않았는데 연습 방법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실 직접 많이 써봐야 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논술 공부하시다 보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저 어떻게 써야, 그러니까 내용을, 문제는 읽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작정 써요? 하고 물으세요. 무작정 써야 돼요. 무작정 일단 내가 아는 대로, 내 생각대로 써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해설 답안, 제가 나눠드리는 모범 답안을 바탕으로 비교했을 때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죠. 와, 내 글은 진짜 수정할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느끼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들이 쓰셔야 해요. 그래서 직접 써야 하고 또 많이 써야 하고, 하나의 논제 3번, 4번 반복해서 쓰셔야 돼요. 한 번 썼다 해서 절대 끝이 아니고요. 계속 분석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쓰고 또 다른 방식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써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고쳐봐야 실력이 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많이 고쳐보자는 건 다른 사람의 글을 고쳐보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 스스로 자신의 글을 고쳐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내 글을 어떻게 고쳐보지?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쓴 문장 하나를 계속 읽어보고 끊어보고 하다 보면,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느껴요. 뭐야 이거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네 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다시 또 한번 바꿔서 풀어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쳐봐야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 밑에 한번 직접 써보고 분석하고 익히고 이런 3가지 과정으로 제가 연습하는 방식을 담아놨는데, 일단 직접 써보자는 건 우리 오늘 배우는 대로 문제를 읽고 분석하고 제시문에서 답을 찾고, 그죠? 서본결의 구조를 갖춰서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연습지에 씁니다. 자, 그럼 분석한다는 거 이제 다 썼으면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답 처리가 될 건지 안 될 것인지, 20점 만점에 나는 도대체 몇 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분석을 해봐야 돼요. 해설 답안이 나가니 그 해설 답안과 나의 답을 비교를 해봅니다, 일단.
그래서 비스슨한데 조금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전혀 헛다리를 짚은 다른 답을 제시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한번 이렇게 좀 발췌해보고, 전혀 틀린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를 바꿔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유사한데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문장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쓰신 문장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핵심적인 내용만 담겼다면 그걸 입히는 옷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죠? 비문만 아니라면, 잘못된 문장만 아니라면 그건 또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자꾸 찾기 위한 분석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쓴 글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5번 보면 내가 쓴 글을 다시 끊어가면서 읽으세요. 끊어가면서 읽고 의미 전달이 잘 되는지, 비문은 아닌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은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핵심 단어가 뭔지를, 그죠? 이게 있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감을 이제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쉽고 편안하게 썼는지, 절대 화려하고 막 정교하면서 막 어려운 글로 적혀 있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이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고 그 채점자들이 좀 의문을 가져요. 쉽고 잘 의미 전달이 되도록 쓰는 글이 점수를 확보에 매우 유리하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게 글을 쓰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서로 대화하듯이 그것을 이제 조금 다듬어 담는다 생각하면 되죠. 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글을 분석해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장은 2번, 3번, 4번 계속 수정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노트에다가 수기로 작성을 하면서 고쳐도 되고요. 컴퓨터를 켜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속 고치는 작업을 할 때는 컴퓨터에서 글을 읽어보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반복하셔도 돼요. 그래서 문장 다듬는 훈련을 이제 계속 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익히기 과정이에요. 익히기. 자, 얘 이제 익히기라고 해놨는데 결국에는 논술 문제와 답을 외우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논술 기출 문제, 이 기초반 끝나고 나면 주제어만 가지고도 우리 오늘 반성적 사고와 관련된 2015년 기출문제를 같이 풀 거거든요. 그럼 반성적 사고와 관련돼서 문제 한번 출제됐었지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 첫 번째 논점에서 물은 건 뭐였냐면 문제 떠오르고, 그래서 진술이 이렇게 돼야 돼. 진술 방식 떠오르고, 여기서 핵심 답은 이것과 이것이 들어가는 거였어. 이렇게 해서 진술 방식과 핵심 답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서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설 답안과 첨삭력 자료에서 좋은 문장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아라, 이렇게 제가 첫 번째 6번에 적어놨는데, 이게 바로 그 답을 진술할 때 조금 내가 읽어도 이 문장 정말 잘 진술됐어,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은 그 문장을 다른 노트, 선생님들 나름대로 논술 노트에 옮겨놓고 자주 보면서 그 글 쓴 사람의 글의 구조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나중에 그 구조로 글을 쓰게 돼요. 모든 글 잘 쓰는 사람들의 시작점은 이거예요. 잘 써진 글을 보고 우리가 필사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베껴요. 베낄 때 그냥 단순히 따라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익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구나. 이 글 스타일이 나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나도 나중에 이런 스타일로 글을 쓸 거야. 이 과정이 사실 되게 연습 과정이 많이 되어야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지금 이거를 외우고 있는 게 이렇게 이 좋은 문장인 건 알겠는데 내가 이걸 외우는 게 효과가 있을까? 그것들이 쌓여야 나중에 선생님들이 새로운 문제에서도 그 깔끔한 어떤 문장 형식의 폼을 갖춘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아서 논술 노트에 담아놓고 자주 보면서 이제 그것을 익히는데, 매주 한 문제씩 우리가 지금 이 논술 강의에서 문제를 풉니다. 그죠? 그럼 그 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논술 공부 시간에는 그 문제를 다시 뜯어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 화요일 날 한 이 논술 문제를 다시 나눠서 매일 조금씩 이제 분배를 해놓고 그 문제와 함께 어떤 진술 방식을 내가 취해야 되며 여기서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익히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다시 한번 논제에 대해 머릿속에 떠올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무엇에 대해서 쓰라고 했지. 자, 그런 다음에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시 또 답을 적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료를 모두 덮고 이번에는 말로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할 수 있다는 건 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말로도 한번 중얼중얼 해보세요. 정말 논술문처럼 내가 직접 말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번 종이에다가 답을 또 써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본론 15점의 점수 확보가 될 그 본론 내용에 대한 조금 이해를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서론과 결론을 이제 건들러 가야 합니다. 서론과 결론 부분을 또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 방식을 익히는데, 자, 제가 보면 서론과 결론의 진술이 쉽게 되도록 모든 논제의 서론 결론만을 모아서 한번 연습을 해봐라 이런 말 적어놨죠. 이제 우리가 1주, 2주, 3주 이렇게 논술반 진행 과정이 좀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문제들이 쌓이죠. 그러면 이제 서론과 결론 부분만 따로 선생님들이 발췌를 해보면 아, 서론 진술 방식이 정해져 있네 좀 느끼게 돼요. 아, 서론은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그럼 나 나름대로 그 폼을 익혀서 새로운 논제가 나와도 서론은 3초 만에 그냥 빨리빨리 방식을 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익혀놓은 폼이 있기 때문에. 아, 서론은 무조건 내가 정의 쓰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본론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풀어야겠다. 그럼 이제 내용만 끼워 넣는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론 쓰는 방법, 결론 쓰는 방법, 이것에 대한 선생님 나름대로의 틀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초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9번에 보면 본론은 다시 논점별로 나눠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에 맞게 진술하는 연습을 반복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란 말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우리 오늘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 다시 논술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열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다음 장을 보면 와, 이게 우리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야 우리 살아남습니까? 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일정에 맞춰서 2분의 1씩 해도 좋아요. 2주 과정으로 가도 되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자, 우리 지금 화요일이 직강은 논술 강의로 들어가 있죠. 2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이렇게 풀로 논술 공부를 이제 화요일을 시작으로 하고 나면 야간 시간에는 그 공부를 이어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논술을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 목, 금도 매일 1시간 정도 쉬는 논술 공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토요일은 또 직강 강의, 이제 본 강의 참여하셔야 되니까 일요일, 월요일이 또 논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토요일 그 누리과정 강의를 기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화요일에 새로운 논제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화요일을 기준으로 논술 공부는 화요일을 기준으로 그 옆에 수, 목, 금이 논술 1, 2, 3. 그죠? 그리고 또 1, 월이 그 주에 대한 논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4,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 목, 금, 1, 월 이 5일 동안 화요일 날 한 그 논제에 대해서 나누어서 반복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 정도에는 그 과제로 나간 문제를 풀어 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제 푸는 시간을 넣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그 다음 날 화요일 2주차, 예를 들면 2주차 강의에 참여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술 공부 시간을 이제 좀 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는데,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안은 우리 직강 선생님들 그 4월 10일 이번 주에 할 사회관계를 기준으로 한번 계획을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우리가 사회관계 1, 첫 번째 그 1주차 강의가 진행될 텐데, 그게 끝나고 나면 지금 그 배운 부분에 대한 암기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그 암기가 살인적이에요. 월요일까지 끝납니다. 일요일 야간, 토요일 야간,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끝나는데, 사실은 보면 그 월요일 야간에도 부족한 부분 보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화요일 그 우리 논술 시작되는 오전에도 부족한 부분 보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수요일 날도 보면 오후 시간에 부족한 부분 보완, 그리고 야간 시간에도 부족한 부분 보완, 이렇게 좀 비워놨어요. 그런 데까지 선생님들이 잘 활용해서 이제 공부 못한 부분들을 좀 채워 넣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적어도 수요일 정도까지는 우리 토요일에 공부한 거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수요일이나 뭐 개인적으로 조금 공부가 좀 이렇게 오래 간다라고 하는 선생님들 목요일 정도까지는 끝나야 금요일 날 또 다음 영역 공부 준비하고 이제 강의 새로운 걸 또 들으실 텐데, 이렇게 뭐 토요일 날 강의 들은 거 안배해야 하고요. 그 외의 것들은 보면 매일 해야 될 거, 우리 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시문 암기 저 쭉 들어갔어요. 똑같은 시간대 항상.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규 들어갔어요. 쭉. 법규를 보면 유교법, 교사론, 사회관계, 우리가 사회관계에서도 법이 들어가요. 선생님들 장애법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거든요. 그거 반복하는 거고, 아니 법하면 건강안전 한 덩어리 있는데 왜 없죠? 그거 어디서 있어요? 우리 맨 마지막에 야간 시간에 또 건강안전 공부를 쭉 안배해 놨단 말이에요. 이때 영역별로 법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안전은 법을 별도로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 공부하면서 같이 보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익히신다 생각하시고 건강안전은 이렇게 또 1시간대에 계속 반복하면 되겠구나. 자, 다시 올라가서 봤더니 토요일날 강의 들은 걸 일, 월, 수 정도 만약에 반복을 하면 그 외에는 복습을 해야 돼요. 그죠? 뭐 복습해요?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동작교육 이미 한 거, 의사소통 이미 한 거, 이런 것들 또 쪼개서 복습해야 되죠. 그죠? 복습 일정 또 짜놓고. 자,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봤더니 개론 복습이 또 쭉 들어가요. 매일 1시간 30분씩. 그래서 우리가 개론은 지금 얘 성격과 사상 진행되는 일정을 짜봤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는 뭐 발달이 진행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주는 또 놀이가 진행될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아마 공부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표가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해야 될 것들 안배해 놓고 이제 토요일 공부해야 될 거 나누고 누리과정 복습해야 될 거 나누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요거 직강 선생님들 기준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나는 단계명만 또 외우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교사론의 단계, 뭐 놀이의 단계, 그리고 의사소통 문식성 발달 단계 많아서 나 이 단계 공부하는 거면 별도로 뺐다 하는 선생님들은 그것도 한 40분 일정 시간 그죠? 매일 반복하는 걸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막 공부하다가 8시가 됐어요. 난 8시부터 개론 공부인데 그럼 어떻게 하자 했죠? 그거 앞에 공부 다 못해도 내려놓고 개론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을 끼워 맞춰서 살으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뒤에 가서 이렇게 좀 밀렸다거나 좀 조급한 마음 먹고 우리가 막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덜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정을 지금 나간 대로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들 일정에 맞게 세우되 그 시간이 되면 그거 영역을 열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표 참고로 하셔가지고 매일 해야 될 것과 또 논술이 어떻게 또 추가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공부 시간표를 짜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은 지금 우리 인강 선생님들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은 우리가 토요일날 강의 올라가면 토요일날 강의 찍은 게 월요일날 올라가죠. 월요일날 야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월요일 야간에 소화하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항상 화요일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걸로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화수목 3일 동안 누리과정반 강의를 나눠서 듣고 암기 자동 일어나죠. 자, 그리고 이제 논술하는 날을 금요일로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논술은 나눠 듣지 않고 하루에 이렇게 쫙 몰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논술은 쪼개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이제 또 4시간, 5시간 정도, 그 강의 수강에서는 한 5시간, 6시간 확보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 또 논술 공부하는 시간을 쭉 같이 넣으시고 자, 그리고 또 다른 날 논술 공부를 1시간씩 이렇게 추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강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고시문 쭉 매일 반복, 또 법규 매일 반복, 또 건강안전 부분도 항상 반복, 개론도 또 쪼개서 반복, 매일 해야 될 것들 먼저 안배하고 남은 시간에 그 주에 소화해야 될 것들을 또 추가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좋아요.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논술 공부 시간 이렇게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내가 확보해 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강의 계획서 같이 본 걸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그 논술의 이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논술 써야 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